LG전자가 사업 실적을 반영한 성과 위주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거래은행을 바꾸면 공과금과 급여이체가 자동으로 바뀌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가 갈수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 등 세력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나흘째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7포인트 오른 2028.8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주택 지표 호조로 반등에 성공했고 다우지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며 장중 약세를 지속했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매수 규모를 늘리며 반등에 성공해 나흘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889억 원, 개인이 99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84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섬유의복, 의약품,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은행과 음식료품, 전기전자는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4% 이상 뛰었고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KB금융과 삼성전자, LG화학 등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두산건설이 감자와 유상증자 소식에 이틀째 하락했고 기업은행이 정부의 지분 매각 소식에 4.17% 급락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3분기 실적 개선과 연말 성수기 기대감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증시로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들이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 자금이 조금씩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며 금융투자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계가 매수한 종목은 경기민감 대형주거나 단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거래일 동안 금융투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업은행, 포스코 등 경기민감 대형주들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워닝 머티리얼즈와 CJENM, 엑토즈소프트, 서울반도체, SM 등 단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순매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계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좋은 경기민감중을 많이 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크면서도 실적 우려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았던 종목을 매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반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충격을 과하게 받았던 종목이 상승 탄력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코스닥 종목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투자는 증권사 고유 계정을 운용하기 때문에 단타성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 유의미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우리 연말 쇼커버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공모회도가 많은 종목들이 연말을 맞아 쇼커버링 매수세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기대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대값과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입니다. 쇼커버링은 공매도를 한 주식을 대갚기 위해 사들이는 것으로 매수 규모가 클 경우 주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물량인 대차장고가 5% 이상인 종목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공매도 평균 매도가가 해당 종목의 11월 말 주가보다 높은 종목들의 쇼커버링이 발생해 12월 한 달 동안 주가가 7%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 공매도 포지션을 연말 결산에 맞춰 정리하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쇼커버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년 공매도 포지션을 다시 세워야 하는 데다 주식을 늦게 대갚을 경우 차입자에게 배당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종목들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대형주는 현대상선과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셀트리온 등을 꼽았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은 ELK와 하이비전 시스템, 에스텍파마, 디지텍 시스템 등을 꼽았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거둬들이는 이들 종목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이 높아 쇼커버링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사업 실적을 반영한 성과 위주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사장 승진 3명, 부사장 승진 3명, 전무 승진 11명, 상무 신규 선임 27명 등 지난해보다 큰 폭인 총 44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실적이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MC 사업본부장을 맡아온 G시리즈를 이끌어온 박종석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인 정도현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반면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권희원 H사업본부장은 교체됐습니다. 대신 지난 2년간 주 LG 시너지 팀을 이끌어온 하연회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거래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딸려있는 공과금과 급여 이체가 자동으로 바뀌는 은행 계좌 이동제가 2016년부터 도입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치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전략이 골자입니다. 이 밖에 증권사의 인수합병이 쉬워지고 신속 상장 제도 도입으로 유망 기업의 IPO는 활성화됩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에 대해 갈수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은은 오늘 10월에서 11월간 국내 경기가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며 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한반도 서쪽 지역의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강원권은 회복세가 주춤했고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대구, 경북 등 대경권의 경기는 부진했습니다. 또 제조업 생산이 IT, 자동차,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서 3분기보다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을 중심으로 소폭 나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자 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 등 세력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안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 세력화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 향후 세력화 계획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창당 공식화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안 의원이 창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안 의원이 이날 창당에 지향점을 둔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다면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민은행이 연이어 이 대출 부실 또 내부 횡령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급기야는 검찰의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진행된 상황인데요. 자, 경제부 서민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부입니다. 네, 자, 검찰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됩니까? 네, 국민은행 일부 직원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은행 내부 제보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은행 사건을 금융조세조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직적인 비리인지 개인적 차원의 비리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현재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검찰에 전해지면 수사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은행 비리에 대해서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국민은행의 비리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선 드러난 사건은 국민주택기금 횡령 의혹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규모가 애초 알려진 대로 9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 여럿이 공모해 고객이 맡긴 국민주택 채권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해 내다 팔아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신탁기금본부와 영업점 직원 3명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10명 이상이 가담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연루된 직원 중에는 이런 사안에 민감해야 할 국민은행 감찰반 출신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통제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네. 자, 한편 해외 점포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도 함께 불거졌죠.
네, 우선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는 야쿠자 등의 부실 대출하고 받은 수수료가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중 5천만 원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상품권 구매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비자금 의혹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투자한 카자흐스탄 은행은 손실 규모가 8천억 원에 이른 상태인데요. 현지 당국으로부터 지난 3월 영업 정지를 당한 사실을 우리 국내 감독 당국에 감춘 것으로 드러나 부실 경영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책임은 내부 통제에 소홀한 국민은행에 있는데요. 이건우 국민은행장은 오늘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경영쇄신위원회를 꾸려 쇄신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객 보호, 직원 윤리, 대내외 소통 및 내부 통제에 관련한 대안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도 국민은행의 해외 점포와 국내 본점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되면 전 현직을 불문하고 경영진을 제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은행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직원의 개인 비리로 치부하는 경향이 은행 내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주택은행과 통합한 현재은행 내부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 통제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구질적인 내부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앞으로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일반 시중에서도 이 컬러 복사기로 위조한 돈 같은 게 유통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국민은행 내부에서 채권을 복사한 것이 이런 비리로 연결되다니 좀 어처구니가 굉장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임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알려진 모듈 생산 14년 만에 국내외 누적 생산량이 무려 1억 개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핵심 부품인 모듈 생산 14년 만에 국내외 누적 생산량 1억 개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999년 현대자동차 트라제 세시를 시작으로 모듈 생산에 뛰어든 지 1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현대모비스는 세시 모듈 4,359만 세트, 운전석 모듈 3,886만 세트, 프론트엔드 모듈 1,795만 세트를 각각 생산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00년, 2003년 각각 운전석 모듈과 프론트엔드 모듈을 생산하는 등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 공급처인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 크라이슬러 공급을 위해 오하이오, 미시간 공장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도요타 등 선진 업체보다 앞선 시스템으로 평가되는 직서열 생산 및 공급 방식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및 적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원장 모듈 사업본부장은 모듈 1억 세트 누적 생산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으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기여하고 해외 완성차 업체에 대한 공급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내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 전망과 투자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투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위기 관리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은행의 보유지분 4.2%를 2,65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보유지분은 기존 68.8%에서 64.6%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50%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 지분이 매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후 절전형 가전제품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에 따르면 전력 소비가 일반 가습기 10%에 불과한 에어워셔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30% 급증했습니다. 반면 가습기 판매는 30%가량 줄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절전 효과가 뛰어난 스위치 전기 히터 역시
일반 히터보다 30%가량 매출이 늘었습니다. KT가 동남아시아 5개국에 K-팝 음원과 영상 콘텐츠를 수출합니다. KT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통신사에 K-팝 음원과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7월부터 베트남에 K-팝 통화 연결음과 벨소리를 공급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5개국에 음원과 영상 콘텐츠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